이번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북도 하면은 지금 듣는 분들이 지방에 살기 어려운 것, 옛날 종갓집 비슷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사실 우리 경상북도는 이 경주를 시작해서 삼국 통일을 해서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우루과이 그 나라에 갔더니 그 대통령이 무히칵 하는 분인데 이분이 중국사를 공부했어요. 중국 역사를 공부했는데 중국 역사를 공부하니까 코리아가 어떻게 존립을 했느냐. 코리아는 존립 자체가 기적이다. 중국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나라를 짓겠다 하는 기적이다. 그 기적을 삼국 통일을 안 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당나라가 그때 나당연합을 했는데 왔을 때 당나라가 우리 통일해 주려고 왔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통일해서 한꺼번에 먹으려고 왔는데 그때 당나라의 힘은 세계의 반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의 4분의 1입니다. 그 당나라를 물리친 것이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싸움, 그런 기시를 가진 땅이 우리 신라 삼국통일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한테 우리가 강제로 합병됐을 때도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이 경북사입니다. 그리고 6.25 때도 이 땅을 지켰어요. 마지막 전투를 서울은 사흘 만에 뺏겼는데 우리 경북 땅까지 오는데 35일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45일을 지켜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도록 한 지역이 경북사.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에서 또 나라를 다시 잘 살게 만드는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0년대까지는 우리가 인구도 제일 많고 잘 살았는데 그 이후에 서울로 가가지고 지금 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5만 불 시대 가기 어렵고 초인류국가 어렵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도권 병이다. 더 정확하게 진단하면 서울병입니다. 서울병. 이거 안 고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고칠 거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슬로건을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새로운 체제 질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곧 다가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올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1차, 2차, 3차 산업이었다 하는 걸 알아보고 4차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4차 다음에 바로 5차 산업이 따라옵니다. 동시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아이디어 산업, 지식 산업. 그리고 AI가 일을 하고 사람은 먹고 놀고 즐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문화, 예술, 관광, 그리고 교육, 의료, 이거는 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항에는 배터리 특구를 만들어놨고, 안동에는 대마 특구를 만들었고, 김천에는 경산에 무선 충전 특구를 만들고, 김천은 물류 특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구 4개를 만들어서 4차 산업을 우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을 우리나라 15개가 등재되었는데 그 중에 5개가 우리 경북에 있습니다. 전통 문화에다가 새로운 문화를 접목하는 메타버스로 문화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선언하고 많은 예산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환경을 복원하는데 붓으로 복원하니까 이 세월이 화세월입니다. 예산은 많이 따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됩니다.
월성궁을 하나 복원하려고 하니까 그거 뭐 부수러 가지고 뭐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하니까 수십 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로 복원을 해보자. 그래서 메타버스 하니까 지금 한 1,500억 예산이 필요하다. 그걸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신기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적극 투자를 하고 특히 문화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거에 플러스 신산업 같이 할 수 있는 4차 산업을 신산업을 연결하는 문화를 그런 산업을 해서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농업을 현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더 발전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농업의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기후 조건은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작년도에 농업 1차 산업 관련해서 380억 불을 흑자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추정치가 360억 불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대전환을 하는데 농민들이 땅을 잘 안 냅니다. 80세 된 어른들이 농사 짓다가 경운기에 다치고 농약 치다가 다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약합니다. 이제 농업은 과학기술이고 첨단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주를 주주로 만듭니다. 한 100헥타르 정도를 모아서 거기에 서울공대 IT 학과 나온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농업을 대전환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대한민국도 식량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선을 보이겠다. 그래서 제가 농업뿐만 아니고 이렇게 바꿀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과거부터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그 정신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저출산, 지금 자살률 높은 거 이런 것들도 다 고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그런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당차게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르기사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도권병, 서울병이 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요.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를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컨텐츠를 발굴하고 또 신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말씀, 전반적으로 너무나 적실하게도 또 산업적 측면을 육성하겠다는 말씀 크게 공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철우 경북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원전 활용도 재고 원전 생태계 복원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사님은 경북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뭐 발전 계획 이런 게 있다라면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는 전부 원전을 짓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전을 없애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전 관련 산업들이 많이 쇠퇴해졌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세계적인 원전 집적지입니다. 원전은 설계부터 건설, 운영, 그 다음에 방폐장까지 그래서 싹 다 우리 경북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도 우리나라가 총 24개가 돌아가는데 그 중에 12개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강제로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짓던 것도 안 짓고 그리고 천지 원전 1, 2호기는 영덕에 지으려고 했던 그것은 세계적인 최초의 원천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있었으면 지금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렸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원천 기술은 반도체 이런 원천 기술이 별로 없습니다. 원전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기술 중에는 원전만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복원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도
박완수 시장님이 3조 수주했다는데 앞으로 전 세계에 원전이 한 450개 정도 돌아가는데 앞으로도 한 100개를 더 지을 겁니다. 100개를. 그래서 이 산업이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이 살릴 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이 이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제1번은 포항제철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포항제철이 천을 싸게 질 좋은 걸 공급해서 현대조선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또 전자라든지 이런 산업을 일으켜준 겁니다. 두 번째는 전기입니다. 전기. 고품질의 전기를 싸게 공급했습니다. 세계에서 전기 품질이 가장 좋습니다. 그건 원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을 두고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원전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한다는데, 우리 울진의 신한울 3, 4억이를 그것도 웃기는 게 환경평가 다 끝나가 5년이 지나니까 다시 또 해야 된대요. 그 법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다 현재도 짓고 있고 그 옆에다 짓는데 또 환경평가 한다. 내가 제발 그런 거 좀 뛰어넘는 비상명령을 좀 내려라. 그걸 바로 지으면 되지. 그걸 또 환경평가한다고 해서 24년부터 1년 단축해가지고 또 24년부터 이제 작동하는 걸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원전을 우리 지역에 더 빠르게 생산해서 전기를 우리나라에 공급하는데, 저는 요새 이런 걸 내놨습니다. 전기 차동 요금제 해야 된다. KTX 타면은, 서울서 타면은 대전 가는 사람, 대구 가는 사람, 부산 가는 사람 가격이 다 다른데, 전기를 울진에서 경주에서 출발해 가는데 왜 옆에 사람들이 가격이 싸게 쓰고 서울 사는 사람 비싸게 써야 되지? 똑같나 이거? 그러고 누가 그러면 너돈같이 했나 이거? 그러면 KTX는 너돈같이 했는데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런 차등 요금제 하면은 산업이 저절로 내려옵니다. 전기값 내리면은 이 근방에 엄청나게 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산업 이런 것들 전부 전기입니다. 그리고 꿈의 에너지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걸 경주에 유치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때 이거 하는데 절대 보도하지 마라. 군사 작전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우리가 땅 70만 평 가지고 있는 거를 그걸 관광단지로 만들어 놨던 것을 원자력 연구단지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땅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SMR이 조만간에 성공하면은 그 SMR은 관련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SK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 만나서 SMR 단지에 꼭 좀 투자를 해달라 하면은 지금 경남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사는 건 하고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이것이 개발만 되면은 발전하는 원자로의 한 10분의 1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1400메가인데 140메가까지 100메가, 50메가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몽골 같은 데 수출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큰 배는 선박은 다 이걸로 할 겁니다. 어쩌면 더 개발되면 비행기도 이걸로 할 수 있고, 더 개발이 되면 자동차도 원자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실어놓으면 60년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전의 메카 경상북도가 반드시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런 산업을 일으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전기 지역 차등 요금제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삼선 국회의원, 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시고 이제는 여당의 재선 도지사가 되셨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발전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중요한데요. 아마도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와의 협력 계획이 있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시도지사 선거가 95년도 처음 했습니다. 이제 30년이 다 되었는데 5,000년 동안 중앙집권제로 살았어요.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제. 그게 내재화돼 가지고 우리 피 속에는 전부 중앙집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한다고 분권을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 되는 분마다 지방 연방제 비슷하게 하겠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전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난 4년 동안 도지사를 느낀 것은 관선 시도지사보다 현재가 더 못합니다. 관선은 자기들끼리 하니까 협력이나 잘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거직하고 당이 다르고 이러되면은 접촉도 안 되고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자치를 왜 하느냐 이게. 선거만 해가 뽑아놨지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서 각 나라 대추나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우선에 아까 김두겸 시장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정부라는 말 한마디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딱 두 조항이 있습니다. 그 헌법의 두 조항,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를 둔다, 하나는 의회를 둔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전혀 자치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헌법 개정 특위 우리 당 간사를 했는데 그때 지방에 관한 조항을 한 10개쯤 늘려야 된다. 그리고 헌법 1조에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됩니다. 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만 한다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내려와 있는 청들이 다 우리 지방정부에 넘겨줘야 됩니다. 환경청 같은 왜 내려와 있습니까? 그럼 제가 늘 하는 게 우리가 앞에 소나무 내가 관리해야 되지 왜 중앙에서 관리해야 돼? 낙동강 내가 관리해야지 왜 중앙에서 관리해야 돼? 그럼 물이 맑고 깨끗한 거 내가 더 관심을 갖는 거지 그걸 중앙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제도를 바꾸고, 그리고 지금 지방협력회의법이라고 저도 19대 국회 때 발의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시도지사들과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되고 시도지사 협회장이 부의장이 되는 이런 제도를 해놨는데 그 하는 안도 만들면은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안을 만든다고 그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협의하는데 우리가 안을 만들지 왜 너가 안을 만드느냐.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라고 다시 열라고 합니다. 지금 균형발전위회가 있고 자치분권위회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지방시대위원회로 바꾸겠다.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만들어 안을 보면은 훨씬 축소했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다 대고 이거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축소위원회를 만들어봤다. 지방축소위원회. 그러니까 중앙공무원들을 맡기면 지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들이 시도지사 하면서 느낀 것은 재정권, 혹시 말씀하신 자치조직권 확실히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도지사들도 법안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몽고하고 우즈베키스탄 다녀오면서 그 지역에 사는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받으면 부모같이 초청을 하겠다. 그러면 노동력도 해결되고 대학교 학생들도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손으로 못 만드니까 이걸 또 국회의원들을 부탁하거나 중앙정부에 부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방이 노동력 확보하고 대학생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럼 한국에 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모든 것을 넘겨줘야지 지방이 제대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4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안산시보다 더 못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우리 스스로도 검토를 하고 중앙정부도 반성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분권한다는 말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지만 이런 분권을 하거나 이제 자치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없이 권한 이양 없이 저희가 분권을 한다는 말은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 같다는 말씀. 이철우 지사님의 또 큰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도 지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서울은 마치 중앙처럼 생각하는데 서울에 물난리가 나니까 서울시장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중앙의 형태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이야기한다. 그걸 지방으로 내려줘야 돼요. 우리 식수 문제도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만들었으면 벌써 댐도 만들고 뭐 했을 건데 다 중앙에서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될 때 70%가 자기 이름을 못 썼습니다. 심지어 1, 2, 3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는데 48년 5월 10일 날 첫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기호 1번 쓰고 2선만 쓰니까 알아보는 사람은 3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짝대기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지방에서 뭘 하겠느냐. 중앙에도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이런 형태가 계속 내려가지고 지금도 지방을 못 믿고 지방에 맡으면 마치 나라를 먹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저출산 문제 도저히 해결 못하고 5만 불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지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 지방시대를 여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겠다. 중앙정부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투쟁해서 바꾸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모두 동참해 주시고 아까 첫 인사말도 이야기했지만은 언론기관들이 대부분 지방에 가야 돼요. 왜 제가 안동에 주로 있는데 안동에 있는 사람이 뉴스를 매일 서울 마포에 어디 그런 뉴스를 매일 봐야 되느냐. 우리 뉴스를 봐야 되지. 이 모두가 중앙에 뉴스가 안 나옵니다. 도지사가 아무리 감을 질러도 중앙에서 뉴스 한 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나라가 이 꼬라지였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지방시대는 언론기관들, 대학들도 지방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그냥 구두선으로 매일 와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무리 책을 쓰고 아무리 이야기도 안 되고 마강래 교수가 저렇게 주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투쟁하고 제도적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사님.